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진짜 숨은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뭐 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못하는 게 맞는데, 사실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 여자 때문이다, 뭐 그것도 맞는데요. 진짜 결혼 안 하는 숨은 이유는 사실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마인드를 가졌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생각해봐. 여러분 다 아버지가 다 있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자기 생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집안을 어떻게 꾸려 나갔는지 다들 봤을 거예요. 옆에서 대부분 일만 했을 겁니다. 일만 하고 집에 오느라, 집에 오면 뭐 씻고 바로 자고.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도 못 나눴어요. 아버지하고 살갑게 얘기 나왔던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이 힘드니까 맨날 술 먹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금슬이 좋은 모습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이제 뭐 좀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좀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좀 가부장적인 모습,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좀 아버지한테 좀 무시도 많이 받고 좀 힘들게 사셨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런 거 봤을 때 저 결혼이 정말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하러 같이 사는 거지?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부부분들 중에 금슬이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결혼 환경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잘 없어요. 이게 엄마도 사실 아버지한테 무시 많이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엄마도 이제 아버지한테 집에 살림이란 주제, 빨래라는 주제에 가면 무시도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무슨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배운 것도 없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어머니 때는 이제 가방끈이 다 짧았어요. 중졸 아니면 고졸일 거야. 어머니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떤 피해를 많이 봤냐면, 그 옛날에 이제 유교적 마인드 때문에 대학을 못 다녔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 보면 형제가 많죠. 그러면 이제 자식 중에 가장 이제 장남한테 이제 몰아주기 많이 했습니다. 다 못 보내니까. 그래서 보통 딸 있으면 공부를 잘해도 대학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좀 한이 맺힌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힘들긴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저것보다 더 힘든 결혼생활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도 힘들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보통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가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남자도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한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엄마 행복하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남자들도. 근데 나이가 차고 나서,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엄마보다 좀 아버지 입장 이해가 돼. 남자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보통 힘들어도 내색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고 술 먹고 담배 늘상 피느라 나이 먹고 병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그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버지 살아계셔도 이제 몸이 성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혼혼에 계신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죠. 결국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은 그런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뭐 본인이 이제 건강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뭐 노후는 쓸쓸하고, 아니면 뭐 열심히 일하다가 뭐 사고나 아니면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 그 모습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부모들은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았고 가정폭력에 무능력함,
가난했어도 여자들 맞으면서 아이 낳고 희생하며 살았죠.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아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혼율, 졸혼율도 높아지게 된 거죠. 지금 남녀 모두 위상, 가치관이 너무 달라짐.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 성취감이 너무 큼. 온갖 미디어에서 비교, 집, 차, 학벌, 명품, 과시, 사치, 조작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서 사람들 의식 자체가 옛날과 다름. 희생, 고생, 양보하기 싫고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 경제적 능력과 바람직한 의식이 뒷받침 안되면 결혼하기 힘들어졌음.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임. 한쪽이 양보하면 같이 양보해서 이해하고 맞춰가야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 상대방 탓하고 절대 합의 안함. 결혼은 반지하라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제 시대였는데 현재는 아무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란다 그거지요. 아, 이분 나이가 있는 분이구나. 그러다 50대가 되면 세상이 원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인생은 다 히로인하게 있는 건데 어느 거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확실하긴 어렵지만 다 본인의 선택인 거라서 중요한 건 현재의 자신이 젊을 때 생각이 절대 중년이 돼서도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집이 넓긴 합니까? 옷이 많아 빨래가 많습니까? 소소한 식탁에 그래도 부모님이나 이웃 간에 애도 맡기고 밥도 먹이면서 함께 공동 육아를 했고 음식도 나눠 먹으며 서로 비슷한 처지로 살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돈으로 번복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남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클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죠. 결혼 후에는 아이 문제로 이 모든 것이 박탈, 꿈조차 못 꿉니다. 몇 배씩 사교육비로 돈 처발처발, 남들이 하니 나도 불안해서 벌어서 다 처발처발. 다 소용없음. 부모의 부로 인생 대물이 되는 거지. 없는 이 자식 죽어라 돈 들여 공부시켜봤자 한계가 있음. 부부가 공동 육아하고 주부가 할 수 있는 환경에 사회적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 중요한 건 아이는 10살 정도는 엄마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특히 젖먹이 영아는 말할 필요도 없음. 맡길 사람이 없으니 여성은 사회적 커리어를 이어나가기가 너무나 힘드는. 요즘에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 젊은 분들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움에 긴 글을 써봅니다. 이는 전부 고도화 성장 사회의 탓이기도 하고 현재 젊은 분들의 선택이 절대 잘못된 거라 볼 수는 없어요. 전부 이해합니다. 그러니 남녀 갈려 싸우고 잘잘못 가리지 마시고 사이 탓 부모 탓입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50대 분들이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네. 이분들 진짜 586 딜러 세대인 것 같아 보니까. 좋은 얘기 적으신 거 맞는데 아직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어머니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키울 때는 많이 피해보고 좀 부조리도 많이 겪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부조리 부리는 어머니들이 뭐 자식을 키울 때 그런 피해의식을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댓글을 적으신 분들 약간 스윗하신 것 같아. 여자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많습니다. 남자도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피해의식이 기운에 서로 잡혀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것도 없는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것저것 내놔라고 해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지금도 양보할 의향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근데 여자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나요? 양보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 때보다 지금 남자들이 양보를 더 많이 하고 있어.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 탓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면 우리 탓합니다. 근데 자기 탓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로남불. 여기 보면 희생, 고생, 양보하기 싫고 그러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니 경제적 능력과 바람직한 의식이 뒷받침되면 결혼하기 힘들어졌음. 그러니까 여자도 그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여자도 경제적 능력과 바람직한 의식, 희생, 고생 하겠다는 각오를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결혼을 수단을 쓴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경제적 능력과 반환적 의식이 뒷받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안 돼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뭔가 모르네요. 여자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과 반환적 의식이 뒷받침이 안 돼 있습니다. 여자를 돈 좀 번다고 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버는데 왜 못 모아요? 그리고 지금 반환적 의식이라고 했는데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돈을 버는데 남자한테 뭔가 얻어먹겠다느니 해달라고 하느니 양보는 전혀 없어요. 남자들이 이제 더 이상 참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해주겠다, 못 봐주겠다,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남들이 양보를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양보를 밑도 끝도 없이 해주니까 고마운 거 몰라요. 지금 그거 아십니까? 댓글 다시면 대한민국에서 감사 지수가 가장 낮은 나이대가 2030 여성분이에요. 뭔가 받아도 고맙다는 마음 안 가져. 뭔가 거기에 따라서 보답을 하겠다는 마인드는 안 가집니다.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걸 누구 보고 배웠을까요? 누구 보고? 원래 받으면 감사하다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받으면 내가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겪어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여자분들은 뭔가 받기만 하고 해주는 건 없어요. 사회도 그래. 여성 할당들이 일자리 주니까 그 받았으면 그거에 맞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못 합니다. 일을 못 하는데 들어왔으니까 해달라는 거 많아요. 그리고 요즘 여자분들의 결혼은요, 뭔가 자기들이 고생하고 이겨내겠다는 결혼이 아니라 한평생 같이 살 동반자를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게 힘드니까 결혼을 통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자기는 일을 안 하려고. 결혼 안 하면 혼자 살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 싫어서 결혼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그리고 과연 그런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분이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50이 되면 세상 원가 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지금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이가 먹어도 혼자 되더라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나이 먹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아무것도 가지기 없는 사람이죠. 직장도 못 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본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하자면 혼자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결혼 못 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혼 못 해도 내가 살 집 가지고 있고 거기서 취미생활 잘 누리고 있고 돈 어느 정도 벌고 있고 모아놓은 거 있고 문화생활 즐기만 여유가 된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남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자는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댓글 다시면 지금 여자분들은 집안일을 못합니다. 가사노동을 못해요. 그분들이 집에서 가사노동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 때보다 가사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가사노동은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냐? 쉽거든요. 쉬워. 요즘에 세탁기도, 드론 세탁기 세탁하면 타이스 자동으로 되잖아. 거기에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음식 같은 게 내가 요리 못하면 뭐 마트에서 뭐 장 보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밀키트 해 먹으면 돼. 요즘 여자들도 뭐 요리 못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밥은 지을 줄 알잖아요. 밥만 지으면 반찬 사오면 돼. 국도 반절이 10분 먹는다거나 국 끓일 수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 뭐 어려워 그게. 청소기 다 있잖아요. 청소기 다 있잖아. 더 깔끔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 다신 분, 지금 여자분들한테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가사노동을 바라시면 안 돼요.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천리는 결혼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자분들 사실 가정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업주보다 망하기 민망해요. 제가 생각해봐.
여자가 전업주부인데 자꾸 가사노동 도와달라고 하잖아. 왜 도와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전업주부 역할을 못하니까. 자기가 전업주부라고 얘기하고 그 도맡아 하면 집에 오면 손도 갖다 대지 못하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집에 왔으면 쉬워. 뭐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시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면 일을 해야 돼. 오히려 집에 와가지고 전업주부인데 남편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일을 못한다는 거, 전업주부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분도 있어. 잘하는 분도 있는데 옛날처럼 풀업주부 정말 깔끔하게 하는 주부인들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못합니다. 좀 솔직한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결혼하신 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야.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 여자는 제 집에서 배운 게 뭐야? 정말 곱게 자랐다. 아,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왔네. 이런 사람이 결혼하러 나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솔직히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와,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많아요. 그냥 그런 거야. 아유, 내가 결혼했으니 그냥 내가 참고 살자, 그냥. 아유, 내가 좀 더 하자, 그냥. 이제 와서 뭐 가르친다 하든 뭐.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남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뿐이죠. 여자분들 가상 능력 정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져. 잘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잘하는 분들. 그래서 딸 키운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딸을 너무 곱게 키우신 거 아닙니까? 진짜로.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결혼도 사실 언밸런스한 게 너무 여자들이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 해주는 건 없어요. 해주는 거 많지가 않아. 남자들도 알잖아요. 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남자들이 양보를 안 해서 양보를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양보를 안 했다고 그래요? 댓글 다신 분. 양보 많이 하는데 양보를 해줘도 고마운 거 몰라요. 한 번 양보를 해주니까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양보해달라고 그래. 아니 한쪽이 양보했으면 자기도 뭔가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준다니까 이게. 한쪽 한 번 양보하던 사람은 계속 양보해야 돼 이게. 밑도 끝도 없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도 문제 있는데요. 지금 결혼과 연애 시장에는요. 여자들 문제가 전적으로 커요. 근데 미디어에서는 여자들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 쪽에 문제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못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걸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 미달인 분들만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남자들 그걸 기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국제결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꼴라지 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뭔가 할 말은 많으신데 제대로 된 핀트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죠. 근데 왜 기분 나쁠까? 기분 나쁜데 그러면 반박을 해보시죠. 팩트로 반박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 댓글을 달아요. 근데 기분 나쁜 얘기만 하시지 이 논리에 반박을 못합니다. 주변도로가 그런 거잖아. 주변도로가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게 만약에 틀리다면 이거를 내가 얘기한 부분을 짚고 얘기하든 이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얘기 잘못하신 게 하는 사람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씩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쁜 식으로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말한 거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엔 기분 나쁜 거예요. 아픈 데를 콕콕 찌르니까 제가 아프면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데 왜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병이 커지는 거죠. 상처부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댓글 다신 분은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혼인과 출산이 낮아지는 거는 남자 탓도 있지만 여자 탓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논점을 흐리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지금 딸 키우는 부모들이 문제가 많을까? 왜 딸이 상태가 안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남자를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점점 가면 갈수록 한국 여자애들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답이 없구나. 그냥 저대로 살게 내비둬야겠다. 엮이면 안 되겠다. 특히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절대 뭔가 연이 닿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얘기 듣고 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